My name is Lois Ann Hoyle and I work as a journalist, including for Automotive News Europe, where I write about European automakers. Well, I have an older brother who's mad about cars, so I grew up with that in my family. I also think that cars represent people's identity. In today's world, cars are far more than just a tool for transportation. They've become interwoven deeply with the fabric of modern daily life. Whether as a pathway to a life of luxury, facilitator of access to educational facilities, or home life, cars are integral to how we live, dream, and achieve. This connection to the automobile industry underscores why the challenges faced by global giants like Hyundai and Volkswagen have gained attention. They find themselves navigating an era of intense global competition amidst a backdrop of uncertainty and industry transformation. (1967년) 한국에서 탄생한 현대 자동차. 초기에는 기술이 없어 다른 나라 차들을 조립 생산하다 1976년 최초의 독자 브랜드 포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엔진은 일본 미쓰비시가 제공한 도면을 받아서 생산했고, 이탈리아 디자이너 주지아로가 제공한 도면에 따라 울산에 설비를 깔아 생산해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두 폐허가 된 지 20여 년 만, 자동차 회사 창립 10여 년 만에 이마저도 기적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 기술은 전혀 없었으니까 한 몇 년 만에 일단 생산까지 한 것도 신기록이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1989년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인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캐나다 퀘벡주에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의 현지 공장을 세웁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초의 해외 현지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엑셀, 소나타 등 현대차의 품질이 도마에 오르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현대차는 결국 1993년 10월 북미 진출 단 4년 만에 브르몬 공장을 폐쇄해야 했죠. 미국에서 1980년대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거기 그 주인공이 줄리아 로버츠예요. 줄리아 로버츠는 상당히 가난한 변호사로 나옵니다. 그 가난한 변호사가 탔던 차가 그 당시에 영화에 나왔던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탔던 차가 현대차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각인이 됐었던 거죠. 미국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싸고 그냥 적당히 생긴 차를 갖다 주면 살 거라고 알았어요. 그 당시 미국은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력으로 많이 판매되는 차는 중형 또는 준중형급 이거였는데 그냥 우리는 소형을 갖다 주면서 가격만 싸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가격이 싸면 좋은 거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품질이 받쳐줘야만 가격 싼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갖다 줬더니 아이고 싼 게 빛이 덕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다가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 이윤도 적었습니다.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 로열티를 줬어야 했고,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면서 빨리 대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 기술도 없이 도면대로 부품을 사오거나 아니면 협력업체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하면 인건비 따먹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미쓰비시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질문하면은 질문 건당 뭐 얼마씩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이 오면은 그 답에 대한 또 보상을 또 해줬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독자 기술이 아니니까 그냥 모든 노하우에 대한 거는 다 돈을 지불을 했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현대는 전사적인 힘을 모아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현대가 제일 처음 택한 방법은 앞서가는 선발주자의 잘된 점을 벤치마킹, 쉽게 말해 따라하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 개발, 자동차의 심장 엔진과 기어를 바꿔 동력을 전달하는 축인 트랜스미션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처음으로 연구소를 세우고 국내외에서 인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든 게 84년도였죠. 마북리 연구소. 파워트레인을 독자 개발해라. 아주 지상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일단 무조건 하자. 현대 정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라.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에서 배워온 대로 만들어 봤지만 엔진을 돌려보면 깨지고 또 깨지고 될 때까지 실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트라이 앤 에러입니다. 해보고 또 만들어보고 깨지면 왜 깨졌나 분석도 해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해보고 분석한 다음에 답을 내보고 또 만들어보고 또 시험해보고 또 깨지면 또 분석해보고 이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당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던 것은 모터쇼였습니다. 전 세계 유명 모터쇼마다 현대차 직원 수십 명씩 파견됐는데요. 그런데 마음 편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모터쇼 열리면 연구소 직원들이 한 20, 30명이 가요. 모터쇼 가면은 바닥 속에 들어가서 치수 재보고 엔진룸 열어가지고 엔진하고 뭐 저 샤시 쪽하고 유격이 얼마인지 저 줄자로 재보고 그 일을 한 몇 년 동안 했어요. 현대차 직원들이 모터쇼마다 단체로 나타나 자기 회사 자동차를 분석하니까 상대사 메이커 관계자들도 점점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타치 안 하다가 워낙 많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말리는 메이커들도 생겨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합니까? 현대면인데 그냥 들어서 줄자 재고 뭐 밑에 바닥 껴가지고 저 배기 마플러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뜯어보진 않았지만 눈으로 다 보고 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이럴 땐 이렇구나라는 걸 모터쇼 가서 많이 또 공부도 많이 했고요. 모터쇼에 가면 낮에는 경쟁 차종을 방문하고 밤에는 보고서를 써서 편집하고 다음 날 서로 공유하는 등 공부하는 힘든 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모터쇼에서 받아온 카탈로그로 가득 찬 캐리어 몇 개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또다시 재가공하고 기술 개발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까지 계속 그랬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CD로 구워서 자료를 나눠주거나 뭐 그다음에 저 USB에 담아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들었죠. 그 이후에는. 현대차 연구원들은 그때만 해도 버스로 편도 5시간 넘게 걸리는 연구소와 울산 공장을 수시로 오가며 회의하고 연구했습니다. 1박 2일은 사치였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귀가하기 일쑤였죠. 설계도면 나오면은 도면을 가지고 울산에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6시에 강남 터미널에서 차 타면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울산에 한 12시 반쯤 도착하면은 회의하다가 한 5시쯤 나오면은 막차 타고 집에 오면 한 12시. 그런 생활을 일주일에 한 2번, 3번 했으니까요. 한 3, 4개월 전이니까 코피도 막 쏟고 사실. 뭐 근데 어떻게 해야죠. 공장 직원들도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시제품을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시킬지 직접 만들어 보면서 머리를 맞대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는 기어 가공 같은 거를 이제 그 생산직 직원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저녁 한 8시쯤 이제 회의 다 끝나고 도면을 주고 이것 좀 가공해 주세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아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그때만 되게 친했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밤새도록 그 기어를 가공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거야. 완전히 잘렸어요. 그래서 그때 울산 중공 앞에 현대 그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아침에 병문안을 갔어요. 그냥 출근하고 바로 글로. 지금도 좀 울컥한데 걱정 말라고. 그때 그랬어요. 현대 자동차가 자체 기술로 개발해 로열티를 안 내고 개발한 첫 차는 1991년도에 나온 스쿠프, 스포티 루킹카 SLC였습니다. 처음으로 알파 엔진과 오토 트랜스미션도 들어갔습니다. 현대는 이후 세타와 감마 등 엔진을 차례로 개발했고 2000년대 초에는 엔진 기술을 가르쳐준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에 엔진을 역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미국의 크라이슬러라는 회사하고 미쓰비시에다가도 세타 엔진을 거꾸로 팔았어요. 로열티를 받고. 그 정도로 발전했죠. 84년도에 연구소 만들어서 한 20년 만에 우리 선생인 미쓰비시한테도 팔고.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을까요? 내수 시장에서 선전하던 현대차는 한국이 IMF 외환위기 사태를 맞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수 부도가 나면서 소비가 줄었고 사람들이 소득이 떨어지니 자동차를 사지 않게 된 겁니다. 급기야 직원들을 감축하려고 하자 근로자 가족들까지 한달음에 회사로 달려와 생존의 위기 앞에 처절한 몸부림을 벌였습니다. 그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회사 창립 이후로 절반이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그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회사를 떠났잖아요. 한계는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해외 시장이 활발하게 개척이 돼 있었다면 생산을 줄이지 않고 국내 생산 물량을 이제 해외에다가 많이 판매돼서 유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해외 진출이 생각만큼 활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건 이런 거죠. 아, 지나치게 내수에 의존하다가는 어떤 특정한 시장에 의존하다가 그 시장이 위험해지면 직격타가 오는구나. 맥주와 자동차의 나라 독일. 유럽을 대표하는 제조업 강국답게 거리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주합니다. 독일의 국민차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어로 국민차라는 뜻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저렴하게 자동차를 이용하게 하려는 목표로 1937년 아돌프 히틀러의 명으로 만든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특히 딱정벌레를 떠올리게 하는 깜찍한 디자인의 승용차 비틀과 승합차 트랜스포터는 높은 효율성으로 세대와 국가를 넘나들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럭셔리카죠. 벤틀리와 아우디, 람보르기니까지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을 합병해서 지금은 12개 브랜드를 거느리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자동차 그룹으로 명성을 떨칩니다. Volkswagen is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automotive brands, widely synonymous with Germany, with quality, durability, and reliability. Yeah, Volkswagen has excelled with its techniques in car manufacturing, as has been shown by its wide success and its diverse range of vehicles, from
for budget-conscious consumers to those who want more luxury brands, such as those under Audi.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으로 가장 먼저 진출한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체 자동차 기술이 거의 없던 거대 시장 중국에서 현지 공장을 만들고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Appeals to a wide range of people in China, from affordable entry-level models to premium cars under the Audi brand. It's enjoyed tremendous success in China. It does indeed. Skoda, Lamborghini, Bentley, Seat, Audi, Porsche. I don't think everybody realizes that these all belong to the Volkswagen Group. 현대자동차는 1999년 정몽구 회장이 취임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의 품질에 대해 믿지 못하는 미국인들에게 차를 팔기 위해 10년 10만 마일을 타는 동안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고 내걸었습니다. 품질 문제에 정면 돌파하는 파격적인 승부수였죠. 그 품질에 자신감이 없으면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품질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손해비용을 물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10년 10만 마일을. 최초로. 그러니 미국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됐던 거고, 그게 매우 주요하게 미국에서 현대차 판매가 늘어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적 혁신을 한 거예요. 현대차 구성원들조차 깜짝 놀라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 반대했죠. 그때는 제가 듣기로도 연구소에도 저도 속으로는 반대했지만 이제 그 당시에 뭐 부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나 그 관련되는 분들이 이게 안 될 거라고 이제 계속 대놓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근데 이렇게 일단 했어요. 그렇게. 충돌 시험을 하면서 차량 테스트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분해해보고 약한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차량 한 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백 대 이상 시험용 차량을 만들어 부서질 때까지 테스트한 거죠. 선언할 때부터는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다 뜯어 고쳐진 거죠. 일단 혼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돈이 더 들더라도. 현대차가 추구한 품질 경영은 서서히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검수의 비용이 더 들어가도 수익성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생산 라인도 그냥 생산 라인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경영 방침이 바뀐 이후에는 한 번 볼 거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품질 비용 품질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게 커버가 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좀 더 이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기로 하여간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봅니다. 품질이 어느 정도 자리 잡자 현대차는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에 나섭니다. 자율주행과 전방 충돌 경감 장치 등의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싸고 품질이 나쁘지 않은 이미지에 갇힌 현대라는 기존 브랜드의 상위 이미지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 런칭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차나 뭐 일반 브랜드나 엔진은 같지만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댐퍼를 더 붙였다든지 소음 방지를 더 붙였다든지 이런 건 이제 고급차가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결국은 이제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현대란 브랜드는 이거야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캐나다 브르몬 공장의 악몽을 뒤로하고 전 세계 해외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재를 영입해서 자체 기술력과 디자인을 발전시킵니다. 처음엔 반발도 많았죠.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국내 일감이 줄어들 거다. 해외 인재를 영입하면 내부 승진은 어떻게 하느냐 등등. 하지만 구성원들은 설득을 통해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Hyundai has been very successful in the global market.
and it shows a complete strategic evolution. Its transition from producing low-cost vehicles to becoming a globally respected car maker. It's adopted an export-orientated approach, and it focused on affordability and targeting underserved segments. 미국 북동부에 있는 보스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유수의 역사와 문화, 교육으로 유명한 도시죠. 미국인들의 자동차 사랑은 남다릅니다. 휴일을 맞아 세차장에서 차를 청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족들이 타는 차를 깨끗이 하고 대형마트나 어디를 가든 자동차는 필수입니다. 이곳에서도 최근 이렇게 현대차가 눈에 띄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용으로 출시한 픽업 트럭도 보이네요.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경쟁하는 미국에서 이들은 왜 현대차를 택했을까요? The warranty that comes with this car, the price that comes with this car, and the fact that, there was not many people having any problems with them. It's stylish. For a pickup truck, it's got really good styling. The most convenient for this car, the fact that I can drive by gas stations a lot more than I used to. I mean, I get 300 plus miles on a full tank. Would you also recommend your family members a Hyundai or? I would. 미국에서 현대차는 값싼 차에서 실용성이 뛰어나고 품질도 좋다며 브랜드 이미지까지 좋아지고 있다죠. 다음 차도 현대차를 계속 타는 사람이 늘어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합리성을 중시하는 중산층이 현대차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For Americans to have a car, I feel like you need one, right? To get around. If you're not living in a city, you have to have a vehicle and you want something that's reliable and will last. I would say technology-wise and the quality of the car itself, like you feel like you're in a good, luxurious car, even though it's Hyundai, where the other cars might feel cheaper or plastic or not, like the quality's not as good. We've had, when I first bought it, my friends came and we are friends with a guy who's really tall and he was like, this is really spacious and roomy, so he loved it. But yeah, I get compliments and people like it, yeah. 보스턴의 한 자동차 판매 시장. 중고차 시장에서도 현대차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입고되는 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An example, this one 2020 Ioniq with 100,000 mile. I'm looking at the gas tank now, it's half of it, and they give me in the dashboard 364. So $20 gas take you almost 400 miles. Where are you gonna find a car like this? That's what we need. Everybody's saving money. Economy is great, but too much money, everything expensive. And again, I wish I have a bunch of this one. 현대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세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Volkswagen was a good sale, actually, yes. It's still good, I'm not going to say bad cars about them, but we sell Hyundai more than VW here in that area. It was criticised for poor quality and reliability, but Hyundai has managed to overcome those challenges and it now enjoys top quality ratings worldwide.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던 폭스바겐. 그러나 위기는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 터진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경영진이 미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실제 주행할 때는 정화장치 작동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시키면 효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용자 관점에서는 아니 이게 이렇게 효율이 높아? 와 괜찮구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만들어준 게 적발이 됐던 거고 그때 치러진 비용이 40조 원이에요. 그 천문학적인 40조 원을 보상 금액으로 밀어주고 전 세계 주류 시장이 전기와 수소차로 점차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기존 디젤 차량을 친환경이라고 안주하는 바람에 빚어진 패착이었습니다. And that led to aggressive growth strategies and over-reliance on diesel technology. So it positioned diesel vehicles as environmentally friendly alternatives, heavily marketing their fuel efficiency and lower emissions. Then in 2015, we saw the scandal called Dieselgate. There was also significant brand damage worldwide. It eroded public trust in the Volkswagen brand. And because of these huge compensation costs, Volkswagen had to initially scale back research and development, which hindered its evolution, which hindered innovation during a really critical time. Diesel technology's reputation plummeted. 중국 자체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폭스바겐은 최대 수출 시장이던 중국에서부터 도미노처럼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을 겨냥해가지고 제품을 물밀듯이 쏟아내니까 근데 그것도 전기차로 쏟아내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물량이 빠져요. 물량이 빠지니까 유럽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대수가 빠지고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대수가 빠지고 그러니 이 빠지는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인도인데 인도는 진작에 진출하지 못했고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독일 경제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Ich bin Laura Fahim, ich bin 23 Jahre alt, ich bin Sängerin und ich wohne in Frankfurt am Main. 이곳에서 가수 활동을 하는 20대 여성 라우라 씨는 요즘 생애 첫 차 구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 차량 검색 앱을 보면서 어떤 차가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Es geht natürlich erstmal auch um den Preis, kann ich mir das leisten? Viele von den neuen Modellen, gerade im Bereich Elektroautos, sind noch etwas unbezahlbar. Also da müsste man schon noch mal dran arbeiten. Genau, ansonsten ist mir wichtig, dass es elektronisch ist, dass es nicht irgendwie mit Gas oder Diesel fährt, weil ich das wichtig finde für die Umwelt. 중국 자동차는 폭스바겐이 한 발 늦은 전기차를 내세워 거세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연결해서 일상에서 쓰던 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IT 기능과 세련된 내부 디자인, 내연기관에서 오는 소음이 없는 점 등이 강점입니다. Also BYD ist einfach sehr interessant, auch gerade für die deutsche Kundschaft, weil man hier die Akkusysteme kennt. Bei BYD ist es ja so, die haben ja mit Speichersystemen angefangen und in Deutschland hat man ja sehr viele Förderungen auch für die Photovoltaikanlagen auf dem Dach bekommen. Und daher kennt man die Marke BYD schon. Und gerade die Leute, wo sie eine Photovoltaikanlage installiert haben, die haben natürlich dann auch Interesse an einem Elektrofahrzeug und gucken sich spezifisch dann BYD an, weil man einfach den Namen schon mal gehört hat und weil die Batterie, die auf dem Speicher oder im Keller vielleicht steht, schon überzeugt hat. 가격과 IT 기능이에요. 그 젊은 소비층이 이 자동차 안에 얼마나 많은 IT 기능이 있어. 나의 휴대폰과 얼마나 많은 기능이 연동이 돼. 이게 커넥티브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돼. 이런 거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 IT적인 상품성에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유럽에 나가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약간 옛날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기능들은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친환경적으로 팔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IT 기능 때문에 유럽의 젊은 얼리 어답터들이 사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전기차는 이제 따라서 친환경이라는 부가가치가 덧대진 거죠. BYD는 안방인 중국을 넘어 세계 100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밀려나 자국 시장까지 잠식당하고 있는 독일 브랜드들은 상상하지 못한 위기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Well, Germany's labour costs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and it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produce affordable vehicles, particularly electric vehicles in Germany. In addition, there's been declining demand, slowing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and for cars in general in Germany due to economic pressures people are facing. And Volkswagen's production has been operating below capacity at about 2/3 of its potential. And there's lower demands and sales across the region, and have left car makers, German car makers, including Volkswagen, struggling to maintain profitability in its domestic operations. It is difficult because they are facing competition from Chinese car makers who are offering similar vehicles with premium features at lower prices. So yes, they are up against really tough competition there.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 북서부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본관 앞 잔디밭으로 공장 곳곳에서 일손을 멈추고 나온 노동자들이 몰려듭니다. 계속된 위기에 비상경영에 들어간 폭스바겐 경영진이 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내 최대 일자리 공급처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큽니다. Es ist Vertrauen zerstört worden. Beschäftigte sind in Sorge und vor allem, das sieht man an der Beteiligung an den Warnstreiks, auch richtig sauer gefahren. Es droht, die Marke Volkswagen durch das Verhalten des Vorstandes beschädigt zu werden und der Aktienkurs ist in die unterste Kategorie des Kellers geworfen worden. 공장 폐쇄, 정리해고 등으로 대규모 노조 파업에 부딪힌 폭스바겐은 결국 2030년까지 공장 폐쇄 없이 현재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보장할 예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폭스바겐 노사는 앞으로 독일 내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임금 동결과 함께 각종 수당과 복지를 삭감하면서 불안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Gibt es eigentlich nahezu niemanden, der nicht im Freundeskreis, im Familienkreis irgendwelche Angehörigen hat, die bei VW direkt arbeiten, bei Zulieferern arbeiten oder in der Automobilindustrie beschäftigt sind. Und die Krise, die wir bei Volkswagen erleben, die ist ja keine singuläre Krise nur für VW, sondern wir merken natürlich, dass die ganze Automobilindustrie in Deutschland im Umbruch ist und damit verbunden auch Arbeitsplätze immer mehr unter Druck geraten. Und dementsprechend treibt einen das natürlich mit großer Sorge um. 새벽 6시 30분 출근 시간에 맞춰 폭스바겐 공장 앞으로 가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공장에 있는 수많은 출입문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를 타고 와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런지 근로자들이 인터뷰를 거부했는데요. 근로자들은 처음으로 마주한 위기 앞에서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llgemein sind ja viele betroffen, ne? Der ganze Markt. Ne? E-Autos hat nicht so funktioniert, wie man sich vielleicht vorgestellt hat.
Ne? Ich denke mal, die ganzen Faktoren kommen da zusammen, dass wir jetzt die Krise haben. Und wie gesagt, persönlich hat man so ein bisschen Angst, wie geht es jetzt hier weiter. Ne? Zwar geht es immer irgendwie weiter, aber so die Krise in der Form ist schon, hat man eigentlich noch nicht so erlebt, ne, in den letzten Jahren. So, ne? Das ist halt neu für uns und deswegen ist man so ein bisschen, sage ich mal, unsicher oder betrübt, wie geht es jetzt weiter. Die aktuelle Situation ist, wie gesagt, sehr angespannt, weil keiner weiß, wie es weitergeht. Aber wir versuchen, also bei uns im Team zusammenzuhalten. Und ja. Ja. Was meinen Sie, Ihre ganz persönliche Meinung? Wer ist schuld für diese aktuelle Situation? Ich glaube, dazu kann ich nichts sagen. Das kann ich nicht beurteilen. 직장에서의 위기가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Wir blenden das generell aktuell aus, weil in der Familie möchte das Ding ungern besprechen. Es ist halt, was auf der Arbeit ist, bleibt auf der Arbeit.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의 대명사였던 독일 폭스바겐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What I can say there is it didn't have such problems in the past. It did enjoy a good relationship with its unions, and this really highlights how severe the crisis is today, because it's very much in stark contrast to what has happened in the past. 폭스바겐은 지난해 903만 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2%가 감소했습니다. 독일의 공장 10곳, 직원 약 12만 명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Und da muss man ganz klar fragen, wo ist denn eigentlich der Beitrag des Vorstandes? Wo ist der Beitrag der Aktionäre? Wir hatten jetzt 4 Tarifverhandlungen, die wirklich viele Stunden gedauert haben. Bislang ist dort vom Volkswagen-Management gar nichts gekommen. Wurde das Entgelt bei Volkswagen auf das Niveau der sogenannten Fläche der Metall- und Elektroindustrie, das ist Deutschlands größte Industrie, 3,9 Millionen Beschäftigte, wurde das Entgelt von VW abgesenkt auf dieses Niveau.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한국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인데요. 그동안 현대차 등 한국 버스들이 달리던 도로에 낯선 차들이 어느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중국산 전기 자동차로 바뀐 겁니다. 하루 종일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나 승객들의 반응도 나쁘진 않은데요. 뭐 좋잖아요. 우선 이 자리가 편해. 이 자리가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이 뭐 현대차도 다 국산차도 타봤지만 뭐 거의 같아요. 중국차는 값싼 인건비와 생산비를 내세워 한국에서 만든 버스 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현대자동차 전기버스보다 1억이 쌉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1억을 더 주느니 1억 덜 주고 이거 사서 그냥 운행만 하면 돼요. 어차피 일정 기간 끝나면 폐차해야 되잖아요. 내가 소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운행하고 요금 똑같고 자치단체 지원금 똑같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전기자동차로 오면 거의 품질 차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률이라고 하잖아요. 고장률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중국 최대 전기차 BYD는 2020년 첫 진출 후 5년도 안 돼 국내에 버스 1,000대 넘게 공급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일산에서 외장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광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렸을 때 제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런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단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박성광 씨는 BYD 자동차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중국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판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BYD는 우리나라 자동차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유가 있다면은 BYD는 대량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원가 절감도 되고 또 배터리도 자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아마 우리나라의 동급 자동차보다 좀 더 저렴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동호 회원들은 일단 전기차를 막연하게 사고 싶었었는데 가격이 비쌌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산 전기차라고 하면 배터리도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할 거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겠다. 나도 저렴하게 전기차를 타볼 수 있겠다. 이런 거에 가장 열망이 있죠. 특히 자동차 IT 부분이 한국에 급격히 따라왔고 일정 부분에서는 이미 능가한다고도 말합니다. 전기차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센터나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그냥 와이파이나 회사에서 오늘 이것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하고 차를 그냥 몰고만 있어도 그냥 새로운 기능이 생겨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기능들이 중국 차에 훨씬 먼저 도입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 BYD가 마침내 한국의 승용차 시장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 이어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앞서 BYD는 국내 언론사 기자들을 중국 본사에 초청해 프레스데이를 열었고 영업망과 수리망을 확충하는 등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持续的会将我们最好的技术、最好的产品、最好的新能源汽车陆续的带到韩国来，与广大的消费者朋友们一起助力韩国全新的绿色经济发展。 추격자, 중국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차량을 동남아 판매가보다 싸게 한국에 공급해 이미지를 개선한 뒤 고급차와 하이브리드 차 등으로 점차 점유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BYD가 걸어온 길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걸어온 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오롯이 친환경차 생산에 집중해 왔습니다. 계속되는 도전 속에서 BYD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며 모빌리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대자동차가 해외 진출 전략을 썼던 것처럼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해외 현지 생산으로 서서히 빠져나오는 중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 시장에 들어와서 누구랑 경쟁할까요? 현대차를 겨냥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고비 때마다 미래를 준비하며 끊임없이 도약해온 현대와 디젤 게이트 이후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폭스바겐. 이 둘의 차이는 경영층의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변화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일 겁니다. 너 해봤냐 이거잖아요. 왜? 이거 해봤어.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현대맨들은. 리더들이 어느 정도 뭐 자신감이 있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도 감이 있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트렌드도 그렇고 우리도 하면 좋겠네. 그럼 다 하는 거죠. So Hyundai's consistently focused on long-term goals rather than short-term gains. For example, it's invested heavily in building its own engines and transmissions, and that was early on in its development, even when it lacked the technical expertise. So that approach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at adopted by Volkswagen, which was slow to react to global shifts, particularly towards electric vehicles. 폭스바겐이 근본적으로 위기가 온 가장 큰 배경은 물론 중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그 판매량만큼 이걸 어디 가서 대체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꾸자 그랬더니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냐? 이미 이제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가 8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걸 왜 바꾸는 거야? 안 바꿀 거야. 저항이 너무 센 거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끊임없이 노조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갈등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이 그런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폭스바겐은 그런 위기의 컨센서스가 별로 없어요. The preferences of modern automotive consumers are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diverse. For manufacturers, the failure to evolve in line with these shifting expectations poses significant risks, including financial decline or potentially becoming obsolete. The dynamic market positions of industry leaders such as Hyundai, Volkswagen and emerging Chinese automakers underscore a critical truth: that market dominance is fleeting and long-term success is never guaranteed.